자, 이번 강좌는 수열의 일반항 AN 그리고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거 얘를 뭐라고 정의를 했던가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A1, A2, A3 점점점 해서 AN-1 그리고 AN까지 이렇게 n개의 합을 SN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구조를 잘 보면 n의 값이 1이면 A1이고 n의 값이 2면 A2까지의 합, 3이면 A3까지의 합.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줘서 본다라고 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을 합의 구조식 SN으로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바라다 보면 이 앞에까지 항들을 싹 날려버린다면 AN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n-1번째 항까지 합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A1, A2, A3 해서 점점점 AN-1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잘 구조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얘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자, 우리는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수식들도 바라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뺍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두 개씩을 뺄게요. 두 개씩을 잡아 빼면 이쪽부터 먼저 쓸까요? AN은 남는 게 AN이니까 자, AN은 얘 빼기 얘 그러니까 SN SN-1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흐리게 쓰여지나요? S, 서브 N, S 이렇게. 자, 그때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죠. n의 값이 분명히 자연수인데 자연수 1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S0. 그런 항이 있나요? 없죠? 그런 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n의 값은 적어도 2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n의 값이 2부터라면 A2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A1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죠. A1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A1은 n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예요. n 대신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얘는 S1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참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합에 의해서 표시되어져 있는 수열로부터 수열의 구조를 밝힐 때 참 많이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수열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유도도 가능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있는데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 3n제곱 마이너스 n이랍니다. 이랬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문제.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 아, 합의 구조로부터 일반항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항 A는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SN-SN-1과 같은 거니까 SN이면 3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1이 들어갔을 때 식을 또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 제곱 n-1의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얘도 함수꼴이니까 얘도 함수꼴이에요. n에 관한 식. 그래서 요 n 대신에 n-1이 들어갔을 때 식하고의 관계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3n제곱 없어지고 여기 n 없어지고 6n-4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n의 값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식이에요. 뭐가? 얘는 n의 값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되어지는 식이다. 그러면 한 가지 할 일이 남은 거죠. 초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초항을 체크해 보세요. 초항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합에 관한 식으로부터 n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값. 그러면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즉
요 식에 1이 들어가 주게 되면 2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작업한 거고 두 번째 작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낸 초항하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1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AN에다가 N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1이 들어가게 되면 2가 나오죠. 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나 합으로 만들어지는 초항이나 똑같네요. 결국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일반항 A에는 6n-4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비교가 되는 또 다른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수열 AN에서 n번째 한 가지의 합이 n제곱 플러스 1이래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좀 구해보자 하는 문제. 지금 얘하고 어쨌든 합이 주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 문제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SN이 아니라 AN이죠. 자,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에서 빼주기를 n-1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n제곱이 있고 여기 n제곱이 있고 날아가고 여기 1, 여기 1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n-1이 남겠다. 자, 그러면 이 n은 n의 값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되어지는 일반항. 그쵸?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초항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또 나눕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초항을 만들어 보는데 얘는 n의 값이 1일 때 합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이 들어가 봅니다. 2가 나오네요. 아, 그럼 얘하고는 다르네요. 그쵸? 얘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여기에다가 1이 들어간 a, n equal to 1일 때 값은 1입니다. 그거하고 합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초항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n번째 한 가지 합은 2n-1이다. 단 n의 값이 2 이상일 때. 그런데 초항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초항은 2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구했던 일반항의 모습하고 여기서 구한 일반항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랬더니 그거야 합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구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2 이상일 때를 따로 구분하고 초항을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항부터 이런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얘하고 얘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구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등차 수열인 경우에 n번째 한 가지의 합은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2분의 항수에다가 수열의 구조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초항과 공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d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여기 n 있고 그 n이 여기에 곱해지게 되면 n제곱이 나옵니다. 얘하고 곱해지게 되면 n이 나오게 돼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n제곱에 대한 거, n에 대한 거 해서 이런 꼴로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n에 관한 2차 식이라는 얘기예요. n에 관한 2차 식.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구조를 잘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꼴은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수항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게 되면 이 구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항부터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 뭘 확인을 할 거냐면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의 일반항이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의 꼴로 표시가 되어져 있을 때, 이거일 때 일반항을 한번 좀 구해보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equal to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에서 빼주기를 N-1이 들어간 식 PN-1의 제곱 QN-1 플러스 R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식이 조금 복잡하네요.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그때그때 계산이 되어지는데 문자로 돼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문자로 되어져 있을 때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PN제곱 날라가고 QN 날라가고 R 날라가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식이 여기에서 2PN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PN이 날라가고 나면 P가 남죠. 마이너스 P 플러스 여기 Q 남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식으로서 만들어낸 일반항이에요. n의 범위는 언제? n의 범위는 항상 2 이상일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항상 초항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A1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로부터? 합으로부터 A1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1 들어가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로부터 초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A, n의 값이 1일 때는 뭘까? 살펴봤더니 P 플러스 Q가 되어지네요. P 플러스 Q. 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생각의 여지는 있어요. 만일에 R의 값이 0이라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네. 따라서 R의 값이 0이면 수열의 일반항은 그대로 얘가 되어지게 된다.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러나 만일에 R의 값이 0이 아니라면 AN은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리고 초항은 얘는 n의 값이 2 이상일 때 적용되어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R의 값이 0이 아닌 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등차 수열, 초항부터. 그런데 상수항이 살아남아 있으면 초항은 이렇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수능이나 이런 문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이 모두 양수래요. 이랬을 때 n번째 항까지의 합이 2분의 1의 AN 플러스 AN분의 1이 다 이랬을 때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문제. 대체적으로 보면 n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n번째 항까지의 합과 n번째 항의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자, 이럴 때 우리가 얘가 AN으로 표시가 되어진다거나 얘가 SN으로 표시가 되어진다거나 하면은 얘기가 좀 간단해질 거예요. 그죠? 현재 지금 이쪽에 있는 이 AN을 가지고서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서서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2SN은 이를 양쪽으로 곱했습니다. 얘는 SN-SN-1과 같고 플러스 여기에 또 SN-SN-1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어떤 식이 되어지나요? SN 플러스 SN-1은 SN-SN-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AN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런 개념적인 식도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식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SN의 제곱 마이너스 SN-1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식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얘는 n번째 항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n-1번째 항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n번째 항과 n-1번째 항 연속된 두 항의 차네요. 그게 1이래요. 그럼 이거를 떠나가지고서 연속된 두 항의 차가 1이면 공차를 가지고 있는 등차 수율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쳐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합시다. 얘를 우리 bn이라고 하고 요거를 bn-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치환을 해주게 되면 bn-bn-1이 1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수열 b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등차 수열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수 있으면 그냥 상황은 거의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죠. 자, 그러면 수열 bn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공차 1에다가 n-1 이렇게 쓸 수 있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bn은 간단하게 sn 제곱 들어오면 돼요. 그 b1이면 뭐예요? 요 b1. 요 b1은 s1의 제곱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s1만 여기서 알아내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s1이면 요거 a1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s1은 a1과 같은 거고 그것은 다시 2분의 1에 a1 플러스 a1분의 1을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 요식을 풀어주게 되면 a1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안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자, 2 여기다 곱해주면 그리고서 a1을 빼주게 되면 a1이 a1분의 1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 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1 제곱이 1인데 그럼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an이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1은 1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런 이유 때문에 얘는 a1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a1이 1이니까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 날라가고 n 요것만 남겠다. 됐습니까? 됐죠? 자, 따라서 현재 지금 bn이 뭐냐면 sn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안 써지냐? 자, sn의 제곱은 n 요렇게 만들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s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그런데 항들이 양수면 합한 것도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n이 양수므로 sn도 양수다. sn은 루트 n만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an은 sn-1로부터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 얘는 현재 an이 sn-sn-1이라는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n의 값이 2 이상일 때 적용되어지는 식이네요. 일단. 그쵸? 자, 이때 a1을 뽑아봐야죠. 자, a1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을 직접 했어요. 그쵸? a1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확인 한번 해보세요. 1인데 a, n의 값이 1일 때 값을 계산해 보니까 1 마이너스 제로 돼버리네. 1 같네요. 그쵸?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일반항 a에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초항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일반항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실제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를 체크를 해봤더니 만만치 않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느낌도 들고 개념적으로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